자, 여러분 화폐 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관심 가지지. 어저께 제가 방송 끝나려고 했더니 그 어떤 분이 그 화폐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폐 개혁을 자료를 찾아서 오늘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폐 개혁 뭐 1,000원이 1원으로 한다 그랬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뭐 비용이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뭘 설명하는 거 다 개소리다. 자, 제가 늘 그러죠. 화폐 개혁을 왜 하겠냐? 첫 번째, 문재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화폐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일단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뭐 100만 원을 찍어야 되는데 숫자가 6개씩 붙어서 너무 힘들어. 뭐 일경원을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 숫자 몇 개 써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새빨간 개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자, 화폐 개혁을 하는 이유, 뭐 많은 유튜브에서 또는 훌륭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서 저는 그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 화폐 개혁을 하려는 첫 번째 이유, 문재인의 정치 경제적 이유입니다. 정치가 꼭 끼어 있고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붕괴를 도모하지 않냐.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 이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위한 선거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런 겁니다. 화폐 개혁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폐 개혁할 거다. 그러면 그거 정보 가진 놈이 돈방석 앉는 거 맞잖아요. 어느 쪽에다가 뭘 하면은 돈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거 미리 알고 있잖아요. 모든 금융에 대한 정보를 먼저 선수 쳐서 길목 지키고 돈 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작년 2018년에 35조 원을 주식 거래로 손실을 입었는데 그거 공매도 때린 놈은 35조 원 벌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나면 뭐월 뭐일 몇 시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다음날 폭락을 할 겁니다. 엄청난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놈은 미리 공매도 때리면 되고요. 풋옵션 때리면 되고요. 선물 매도 때리면 됩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보를 김정은에게 알려준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풋옵션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 때리고 선물 매도 때리고 그리고 일반 주식 공매도 때리고 해서 엄청난 돈을 북한 김정은은 합법적으로 땡겨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좌파, 주사파들도 미리 정보 받은 놈들은 떼돈 버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화폐 개혁으로 국가 경제가 몰락하니까 고통을 받는데 그 정보를 미리 공유한 주사파, 좌파 이 개새끼들은 엄청난 돈 버는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총선에 돈 갖다 뿌리면 더 많이 당선되겠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돈 번 갖다가 몇십조 원 뿌려대면 또 당선되겠죠.
돈 뿌려서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전자 계산기를 전자의 투표기 개표기를 사용할 때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그 몇 사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라도에는 돈 줄 필요 없겠죠. 전라도는 어차피 좌파 찍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장한테 한 100억 원씩 때려줘 보세요. 100억 원. 예? 화폐 개혁해서 한 200조 원 벌어놓고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 전에 또는 대통령 선거 때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한테 100억 원씩 때려줘 보세요. 그것도 그 선거관리위원장 판사들이 주로 하죠. 그 판사들 좌파 판사들이죠. 그 좌파 판사들에게 100억 원씩 땡겨줘 보세요. 예? 선거가 어떻게 되겠나? 뻔할 뻔짜 아닙니까? 세상은 경제적 폭락이 오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경제가 망하면 좌파들도 같이 망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바보 같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 번째 이유, 사회 계층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공유한 좌파들은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보통 중산층들, 우리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과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다 무너지겠죠. 화폐 개혁으로. 다 그 순간 중산층은 와르르 무너지고 아주 부자들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그냥 넘쳐나는 겁니다. 중도층이 이 소득이 중산층이 많아야 그 국가가 건강한데 중산층 다 망개버리는 거예요.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다 서민이고 다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졸지에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파는 그렇게 해서 경제적 토대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대한민국이 1948년 구성된 이후로 현재 70년 동안 이 토대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파 중산층들이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고 반대로 좌파들이 그 재산을 화폐 개혁을 통해서 벌어가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돈 가진 놈들이 좌파가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100년 정당하고 2020년 총선 240석 이거 자신하는 이유가 이번에 돈 한번 땡기면 화폐 개혁으로 돈 땡기면 말이죠. 100년 정당 가는 거죠. 예, 북한도 저렇게 못 먹어도 가는데 대한민국 개돼지들 가죠. 왜 안 갑니까? 대한민국은 들쥐떼가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졸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돈만 뿌려대면은 찍어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라도에서는 95%, 90% 찍어주잖아요. 거기는. 인천 지역, 경기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들 어차피 또 더불민주당 다 찍어주잖아요. 평상시는 착하던 전라도 사람이지만 1대1로 만나면 착한 전라도 사람이지만 투표소에만 들어가면 더불민주당 찍는다. 예? 저는 전라도 사람들 손가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착한데 손가락이 잘못된 것 같아요. 평상시는 착한 전라도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친절하고, 예, 선량하고, 합리적 생각도 하고, 토론도 가능한 전라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소만 가면은 더불민주당 찍는다 이거예요. 더불민주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더불민주당. 그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더 줘봐요. 240석 당선하겠죠.
화폐 개혁은 지금 주사파 좌파들이 봤을 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망하는 건 관심 없어요. 좌파들이 돈 벌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화폐 개혁이다. 좌파들이 다음번 총선과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는 최대의 관건도 화폐 개혁이다.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화폐 개혁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것이 좌파 단결을 가져온다. 좌파 단결. 어떤 좌파 단결을 가져오냐? 지금 요즘에 보면은 문재인이 최고 강성 좌파 꼴통들을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도 굉장히 꼴통이죠. 얘 임명했죠. 쌍소리 막 나열하는 애가 김현철인데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도 남편하고 둘이 우리 법인가 뭐 민변인가 그거 한 애죠. 완전히 좌팔 꼴통에 들어있어요. 박영선도 뭐 여러분들 뭐 좌파 꼴통 중에 하나죠. 얘네들 다 임명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좌파 단결을 외치는 거예요. 좌파 중에 꼴통 중에 꼴통들을 이렇게 좋은 자리 주면요. 그 밑에 있는 좌파 애들이 꼴통짓 자꾸 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꼴통짓에 와 꼴통짓 하면 할수록 출세하는구나. 이 공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좌파들이 얘네들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우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 임명 안 해요. 그 사람들 임명하는 순간 문재인이 망하는데 그걸 왜 임명합니까?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 임명하면 문재인이 망한다니까요. 그 순간. 이렇게 좌파 꼴통들을 채워놔야 뭐 국민들이 데모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이 꼴통들이 문재인을 또 지켜줄 거 아닙니까? 이미선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면서 혹시라도 문재인 탄핵안이 올라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200석 넘게 했다. 200 뭐 40석 했다. 국민들이 막 그냥 자유한국당 찍어서 그래서 내년 2020년에 국회를 장악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탄핵안,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이 갔어. 근데 헌법재판소에 전부 이미선 뭐 이런 좌파들이 전부 다 있어. 9명이. 그 탄핵 소추안 통과 안 되죠. 통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임명한 거죠. 좌파 단결을 위해서 꼴통들이여, 더 많은 꼴통들이여 탄생하라.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5.18 망언이다, 세월호 막말이다, 이 프레임 공격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좌빨들이여 총 걸기해라. 좌파들이여 총 걸기 단결하여 보수 우파를 괴멸적 타격을 가해라. 그런 짓을 꼴통 짓을 하는 거죠. 김경수 석방 이것도 좌파 단결을 위한 거죠. 김경수처럼 댓글 조작하고 법률에 어긋난 짓을 하고 해도 좌파는 지켜준다. 꼴통짓 마음대로 해라. 아무리 법을 지키고 할 필요 없다. 꼴통짓 마음대로 하면 문재인이 다 지켜준다. 오늘 새로운 뉴스 또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 청와대 근무했었고 나중에 경찰총장 된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했죠. 또 무슨 정보를 뭐 해 어쩌고 저쩌고 의혹을 또 제기. 박근혜 대통령님 공격 또 시작했어. 또. 박 대통령님 석방을 4월 16일 날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동정 여론이 생길 것 같으니까 박 대통령님 때 경찰총장이 어쩌고 했다 또 의혹 제기해서 박 대통령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뻔한 거죠. 이놈들이 의혹 제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지금 버닝썬 승리 그거와 연관된 전라도 광주 출신의 윤규근 총경 청와대 근무한 사람, 그 사람 왜 조사 안 하나요? 그 사람 조사 안 하고 이렇게 물타기 하죠. 거기다가 가짜뉴스 고발하고 유튜브 6월달인가 7월달 되면은 이제 유튜브 방송 못하게 조금만 이상하면은 신고 때리고 주의 때리고 3번 주의 때렸는데도 계속 말 안 들으면 유튜브 방송 못하게 정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안건이 나왔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좌파는 그냥 꼴통으로 밀고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지금 겁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경찰 정보국 과거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 또 불법 사찰 의혹 개자식들입니다. 경찰 스스로가 박정부 치안비서관 출신 전직 청장 입건, 지금 경찰이 문재인에게 뭐 잘 보일 거 없나 해서 스스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한 손이 움직여서 어떤 놈이 정신 나가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뭐 오다리가 또 오다리 안짱거리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하여간 이놈들이 지금 총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